깜짝 놀라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2, 3년 전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기대했는지. 사실 내년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AI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술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구글의 시간이 왔다. 네, 네, 구글의 시간이 왔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생성형 모델 이번에 또 새롭게 개편된 모델들이 있던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우리가 미디어를 생성하는 모델이죠. 네네. 그 중에 베어 3가 깜짝 놀라게, 뭐 사실 작년부터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더 어드밴스드한 모델로 나왔고요. 동영상의 품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제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점이 텍스트로만 컨트롤링을 했었거든요. 동영상을 만드는데 텍스트로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영상의 어떤 퀄리티를 컨스턴트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런 기술이 있네요. 네. 등장인물을 일관되게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삽입해서 네.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다른 데로 날아가거나 막 네.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네.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상당히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AI 기술의 약간 큰 허들인데, 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답변의 일관성. 네. 우리가 답변의 일관성을 보장되지 않으면 그게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LLM, 텍스트 기반의 LLM을 하든 뭐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든 비디오를 만들든 리리아라고 음악을 만들든 그런 모델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겠지만 일관되게 답변을 내는 그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계속 모델 개발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커싱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할루시네이션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네. 일관성은 또 할루시네이션과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정보를 만들 때 seed라는 정보를 넣지 않습니까? 지금은 텍스트 우리 LLM에 활용할 때 seed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방금 동일한 seed, 그러니까 뭐 숫자로 넣는데 50이라고 숫자를 넣어놓고 동일한 질문을 하면 거의 유사하게 동일한 답변이 나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네.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면 항식님, 네. 이마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고객들이 접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멀티모달 기능 중에 이미지가 많이 사용이 되죠. 사실 이미지를 우리가 뭐 사진을 찍거나 또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몇 번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도 사진을 손쉽게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마젠이라든가 또는 베어라든가 또는 리리아가 음악을 생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어떻게 보면 코스트 리덕션에 연관되는 일이라서 굉장히 C레벨의 분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광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마젠이라든가 베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저도 비오 한번 써봤는데 상당히 네.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한때 그 일본 애니메이션 따라서 그 프로필 네. 사진 변경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저도 그때 기억으로 비오3를 쓰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것처럼 네.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음악까지 해가지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음악도 같이 약간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동영상 저 배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경쟁자가 없는 네.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생성 모델을 사용하는 것처럼 코딩에서도 이렇게 생산성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미나이에서도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턴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네. 걱정이 되는데요. 네. 네. 예,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나온 툴인데 개발자들이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6월 12일 날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턴트가 2.5 버전 베이스로 나왔어요. 네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미 나왔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턴트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그 개발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툴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턴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서 작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코드만 굉장히 잘 작성하는데 거기에 코드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잘 넣어줘야 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네. 그 문서 작업이 정말 하기 싫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서 작업을 하는 일로 많이 쓰고요. 뭐 대표적으로 또 자주 쓰는 거는 에러 잡는 거죠. 에러 네. 중요하죠. 네. 우리가 옛날에 뭐 개발하다 보면 저도 개발자 출신이라서 개발하다 보면 항상 구글이 내 친구였고 네네. 스택 오버플로우가 친구예요. 네, 네. 근데 거기도 어떤 때는 틀린 답들도 많거든요. 네, 많았죠. 근데 이제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턴트 같은 걸 쓰면 거기에서 현재 제가 오픈된 코드 예를 들어 VS 코드 같은 경우라면 오픈된 탭에 네. 그 코드의 문제를 또 분석을 해주니까요. 에러를 기반으로 해서 네네.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죠. 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생산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코드 어시스턴트는 멀티턴이 가능합니다. 멀티턴이 멀티턴이라면 내가 질문하고 답이 나온 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딥다이브하게 드릴 다운해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코드 어시스턴트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그 코드 어시스턴트 부분도 굉장히 빨리 변해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드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하면 개발자들이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에러를 잡는다거나 또는 뭐 다큐먼트를 좀 대신 생성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주된 목적은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아키텍팅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네. 코딩하는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데서 카피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개발자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식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잡고 좀 더 안정된 그런 그 디자인,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AI는 우리를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시스턴트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재미있는 예가 뭐냐면 사실 AI가 우리가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AI는 이건 도저히 못할 거야 네. 했던 부분부터 지금 리플레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을 그린다거나 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잖아요. 네. 사진을 만든다, 사진을 찍는다거나 네네. 코딩을 한다거나 개발자를 AI가 리플레이스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다 인간의 크리에이티비티의 영역을 다 AI가 먼저 리플레이스 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잘 쓰는지 이게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또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또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라이브 인터프리터죠. 네. 통역하는 거죠. 사실 꿈에 그리던 그런 기능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퍼스널라이제이션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워크스페이스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생산성 툴, 개인도 사용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계속 굉장히 많은 뭔가 생성을 한다거나 뭔가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또는 문서를 요약한다거나 이런 쪽에 그냥 디폴트 기능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서제스션도 많이 들어오겠죠. 문서를 작성할 때 서제스션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도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의 위치 같은 것도 확인을 해주는 것 네,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들었던 파일이 어디 있지? 뭐 이런 거죠. 네,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에이전트 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저희가 에이전트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가 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에이전트는 어시스턴트? 네. 어시스턴트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죠. 네. 에이젠틱 이어라라고 해서 올해부터 굉장히 갑자기 이 트렌드가 되었던, 갑자기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갑자기 각광을 더 받게 된 거죠. 일단은 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AI 챗GPT가 맨 처음에 릴리즈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사람들은 이 기술을 대부분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까 대고객 서비스에 활용하려고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지만 AI 그 자체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형태로 표현이 됐지만 지금은 기업 내 어시스턴트로 더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에이전트 환경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더 포커싱하고, 그래서 결국 띵킹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에이전트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글은 이제 이 에이전트 시대에서 ADK, 에이전트 디벨로먼트 킷이라는 ADK와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에이전트 간에도 통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해서 조금 다양한 이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A2A랑 ADK, 왜 구글은 ADK랑 A2A를 퍼블릭으로 이렇게 릴리즈를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이제 구글이 계속 주창하는 거는 풀스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일한 회사예요. 풀스택이라 하면 밑에 TPU, GPU부터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다 한꺼번에 저희가 다루는 회사인데, 사실 아무리 이렇게 거대한 스택을 다 갖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다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코시스템, 생태계, 에이전트의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끌고 가기가. 네. 그래서 A2A라든가 ADK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다양한 그 고객 또는 우리 벤더들과 같이 뭉쳐서 이런 에이전트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그게 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오픈소스를 활용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저 측면에서도 생태계가 어느 정도로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저 풀이 어느 정도까지 크느냐와 직접적인 연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유저 그룹들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글의 유저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유저 그룹들도 다 포함하고 같은 목표를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라는 걸 또 하고요. 기술의 표준화. 예.
아무래도 이런 기능들을 같이 선도를 하면서 생태계를 그렇죠. 키워나간다. 그 표준화를 위해서 A2A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HA의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프로토콜의 표준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에이전트가 있고 치영님이 만든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하면 서로 규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규약을 HA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더 큰 우리 생태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ADK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마 개발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지금 제가 잠깐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이전트를 만드는지 ADK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실행하는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소스가 화면으로 보기는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유튜브 링크로 GitHub를 공유 드릴 거니까 나중에 소스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드려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냥 에이전트 만드는 코드가 딱 이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인스트럭션은 프롬프트겠군요. 그렇죠. 프롬프트죠. 그러니까 사실 에이전트한테 어떤 일을 할 건가에 대한 명령 또는 지시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로 나와 있고요. 사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툴을 여기다 또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실행하되 툴이 필요할 때는 툴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좀 막강하게 툴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고 MCP라는 걸 연결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 뒷단에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지금 MCP 서버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는 막강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단순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K 이 코드를 좀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DK 앱이라는 거를 조금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웹 기반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로컬에서 이렇게 8000 포트로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해서 띄우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UI로 아까 8000 포트로 이렇게 뜨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해당 폴더에 몇 가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사전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번 서치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서치는 제가 구글 서치가 디폴트로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서치를 툴로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얘가 구글 아까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나는 얘가 질문하는 내용을 구글 서치를 통해서 답변을 해야지 라고 그 인스트럭션이 되어 있으면 서치해서 툴을 써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생성형 AI는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치면 답변을 하죠. 아까 그 제가 만든 에이전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동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유튜브 서치 결과가 네. 링크가 되는 겁니다. 그럼 AI는 누가 최고인지. 그렇죠. 구글이 사실 이 ADK를 얘기한 게 다른 사실 ADK와 같은 레벨로 얘기하는 프레임워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랭그래프라는 것도 있고 다른 AG2 같은 오토젠이라는 것도 있고 다 그런 있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레임워크들의 단점, 장점 다 취합해서 올 4월 달에 구글 넥스트에 이 ADK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발자들한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MCP가 요즘 대세입니다. MCP를 통해 가지고 뭔가 GCP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MCP라는 기술은 우리 엔트로픽에서 작년 말쯤에 만들어진 그런 개념인데 올 초에 굉장히 빠르게
이것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이전트의 힘에 많이 그 서포팅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MCP는 A2A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둘 다 스탠다드는 맞아요. 프로토콜의 스탠다드는 맞는데 A2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에이전트들 간의 프로토콜 표준하고 MCP는 에이전트와 툴 간의 표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툴은 뭐냐? 네. 에이전트가 뭔가 작업을 할 때 유용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툴인데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목수라고 하고요. 뭐 톱이라든가 망치가 툴이라고 한다면 저는 에이전트한테 목수한테 저한테 이쁜 집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목수가 알아서 툴을 쓸 거 아닙니까? 네네. 톱도 쓰고 뭐 망치도 써서 집을 짓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수가 어떤 툴이 어디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MCP예요. 그리고 저하고 목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A2A로 하는 겁니다. 저는 another agent예요. 저는 집 짓는 앞단에서 집 짓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고용한 사람은 목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에이전트 A2A로 하는 것처럼 툴을 쓸 때는 MCP로 하는 겁니다. 확실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다 스탠다드입니다. 네. 생태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아, 네. 네. 큰 그림이네요. 큰 그림이고 다 같이 네.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저희가 다뤄볼 내용이 파이어베이스 쪽으로도 퍼블릭하게 릴리즈가 됐어요, 이번에. 네. 파이어베이스 쪽에서는 어떤 게 또 저희가 봐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의 백엔드 만드는 그런 툴이거든요.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개발자들이 엔드투엔드로 다 이걸 만들었어야 돼요. DB 구성이라든가 웹서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화 돼서 일반 개발자들이 조금만 코드만 작업을 하면 쉽게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보통 개발 과정에서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전체 프로젝트를 다 끝내가지고 큰 제품을 만들기 전에 자그마하게 그 특정 기능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넣은 그런 프로토타이핑을 하거든요. 데모 버전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그냥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우리 언어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코드가 제너레이트 돼가지고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까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써봤는데 그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백엔드 서버들을 간단하게 짜거나 네. 아니면 메시징 처리하는데도 그런 작업들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프로토타이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간에 우리가 뭘 만들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예전에는 문서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PPT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보일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해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 할 때 생산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사전에 문제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인핸스할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토타이핑으로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일주일 걸리던 게 몇 분 안에 만들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프로토타입으로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POC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일주일에 걸릴 수도 있을 만한 거를 몇 분 혹은 몇 시간이면 그냥 뚝딱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네. 패스트 페일이죠. 패스트 페일 빨리 페일한 다음에 빨리 수정해서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혹시 내년도 구글 I/O 2026에는 어떤 게 나올 것 같다 예측이 되시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한 달도 예측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뭐 감히 예측해보자면 조금 더 AGI 레벨로 가까운 쪽으로 가겠죠. 이제 AGI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아스트라와 같은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인텔리전스 그 모델이 될 텐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추론 레벨이 깊어지고 그리고 멀티모달리티가 좀 더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 이런 모델들을 쉽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답변의 일관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 2, 3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지금 현재 기술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 3년 전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기대했는지 사실 내년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구글 I/O 2018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AI가 대신해서 미용실을 예약하는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저 역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내년에도 그런 파격적인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당연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사실 구글이 이제 그걸 탄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의 시간이 온 것 같고요. 조금 더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AI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술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구글의 시간이 왔다. 네, 네. 구글의 시간이 왔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한식님, 구글 I/O 2025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짧은 시간 내에 다 7가지 기술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이 봤고요. 사실 지금까지 왔던 그 기술들을 굉장히 총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고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점점 조금 더 오픈된 시간이 더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블랙포스트에서 상세하게 좀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저희가 항식님과 함께 오늘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AI를 쓰는 사람들의 몫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2.5 나오면서는 사실 부제는 따로 없었는데 이제 제가 붙인 제목은 이제 본격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복잡한 작업은 프로에게 시키고 가볍고 쉬운 작업은 이제 플래시한테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려운 일이니까 프로한테 해, 쉬운 일이니까 플래시한테 시켜까지 말하는 것도 참 에이전트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에이전트로서 그냥 내가 개떡같이 딱 시켜도 알아서 찰떡같이 해오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로 이제 회사가 가는 방향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ADK를 만든 게 아니라던가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동감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